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범죄자 이재명과는 달리 도덕성을 갖춘 후보, 그리고 국민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후보, 새로운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후보 안철수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대를 바꿔야 합니다. 87 체제의 문을 닫는 마지막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대선은 홍준표의 나라냐 이재명의 나라냐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택하는 그 순간입니다. 서울과 경쟁하게 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예, 1분하고 30초 이렇게 쓰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거 내 참 공약 보고 이게 행정을 알고 공약을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이 있다 없다 그랬는데 이 사진 다 가져왔습니다. 이거 그 이재명 후보한테 90도 절하는 사진이고 이거는 윤석열 후보한테 90년 대통령한테 절하는 사진이고 이거는 김정숙 여사한테 절하는 사진입니다. 지난번에 장관 인사청문회 하실 때 보니까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랬죠? 우리 국민들의 민족은 한국 민족이지만 당시 국적을 뺏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국토도 뺏고 국적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아니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뺏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국 국적이 뺏겨서 일본이 강제로 우리를 일본 국적으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송기정 선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올림픽에 나갈 때 그걸 입장기를 달고 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뉴라이트 역사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일제시대 우리 국적은 무국적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국적은.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통일성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명시한 1986년 외교부 공식 문서 내용에 동의하느냐 이 질문에 동의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외교부 공식 문서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일단 규범적으로는 그걸 동의를 해야 됩니다. 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관계하고 규범관계가 좀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에서 임시정부로 갔다가 대한민국으로 온 게 사실상 그 헌법 정신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임시정부로 갔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만약 김문수 선배 주장대로 한다면 강제로 한 혼인도 약탈혼도 유효하다. 김구 국적도 중국인이다 이었다고 이야기하다가 이거는 사과했죠. 아니, 중국이었다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설이 있었다 이런데 그걸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과를 했습니다. 잘 모르겠다 한 부분이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좀 자세히 설명하셔가지고 한동훈 후보한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과 CBDC 중에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스테이블 코인하고 CBCD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CBCD는 그 비트코인 현물 ETF 그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이신 안철수 후보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엑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 예. 지금 ETF는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명태균하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예. 근데 나는 사진이 없어요. 같이 찍어. 저는 알기는 알지만 제가 모르는 사람과 사진을 알기는 알지만은 수십만 장, 수백만 장 찍었습니다.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짧게 제가 홍 의원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향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생각은 자유로이 하세요. 자,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 그리고 또 국회가 가진 그 막대한 권한들을 오히려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그 개헌 방법은 권력 축소형
축소형 개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권력 축소해가지고 그 권한 어디에 주죠? 아니 감사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 돼 있죠. 지금 행정부 소속입니다. 그거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행정부 소속입니다. 안 의원님, 네. 조금 전에 CBDC를 미국 조폐공사에서 이 디지털 코인을 뭐 주도해서 국가 차원에서 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미국에 조폐공사가 있습니까? 그 한국의 조폐공사를 번역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후보님 입장에서는 선물 ETF랑 현물 ETF 이거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후보님 그런데 우리 지금 선물 ETF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물 ETF 반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선물 ETF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데요. 본회의장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셨죠? 제가 계속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계속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그날 문자를 4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받은 문자가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는 그런 걸 받았습니다. 근데 당대표로서 제가 드리지 않았나요? 예, 받았습니다. 예. 근데 거기 가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막고 있어서 저는 경찰들을 피해서 멀리 담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계엄 해제에는 왜 참여하지 않으셨죠? 그때 시간을 놓쳤습니다. 안 의원님, 그런데 이건 그냥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해제를 하려면 본회의장에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회의장으로 갔죠. 왜 대정부 질문을 이렇게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저는 19대 때도 한 번 했고 20대도 했었습니다. 저는 야당일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여당 의원으로서 이렇게 그 대정부 질문하는 것이 뭐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의원에게 양보를 한 겁니다. TV 홍코콜라. 네. 유튜브는. 프로그램은 넷플릭스에서 폭삭 속았수다 그거 봤습니다. 저는 넷플릭스에서 중증 외상센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요즘에 제 유튜브 사이트인 한동훈입니다에서 하는 저의 라방에 좀 속된 말로 재미가 들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얘기 나누고 과자 먹고 음악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저와 관련된 유튜브 김문수를 검색해서 뭐가 나왔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와 함께 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예. 보시는 이유는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도 한번 그 대선에서 서로 경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유쾌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결국은 우리는 하나고요. 우리는 하나고 결국은 누가 되든 간에 그 목표로 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굳이 뭐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 특별한 다 능력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올라가고 싶습니다. 당에서 이 룰을 잘못 정했어요. 원샷으로 끝내야 됩니다. 4인 경선에서 끝내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또 이기본들 한덕수 대행하고 또 해야 되거든요. 세상에 이게 선거 앞두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한덕수를 뛰어넘지 못하고 어떻게 이재명이를 잡을 수 있겠는가? 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가장 신뢰가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권을 하면 각자에게 거의 것을 준다. 야당은 야당 몫을 주고 여당은 여당 몫을 주고 근로자는 근로자의 몫을 주고 사용자는 사용자의 몫을 주고 자기 몫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게 극단적 대립주의를 해소하는 길이 아닌가. 20대에서는 제가 이게 42% 나오고 김문수 후보는 2% 나왔어요. 30대에서는 제가 31% 나오고 김문수 후보는 8% 나왔어요. 우리 당 후보가 되시면 2030의 이 지금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여론조사는 조금 저는 처음 듣는 것이고 그런 조사가 이제 세대별로 나눌 때는 샘플이 적기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제가 20대, 30대 부분은
홍준표 후보보다 더 나온 여론조사도 많이 있습니다. 100만 명 공약은 안 후보님 공약인데 저한테 100만 명을 어디다가 쓸지 물어보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설명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100만 명이 없어도 된다 그 말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잘못 받아들이시는 건데요. 역시 뭐 선거에 대해서 음모론자라고 이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또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검사 출신을 뽑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안 후보는 정치를 굉장히 10여 년 길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당적을 굉장히 많이 바꾸셨죠. 그러면서 박원순 지지하셨고 문재인 지지하셨고 제 답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해주십시오.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후보님처럼 길게 정치하는 정치로서 국민들께 저는 소홍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짧은 정치지만 금투세 투쟁에서 민주당이 이겼고 가상화폐 과세 막아냈고 금정선거 역전승했고 윤 대통령의 과오를 지적하면서 용기 있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계엄을 막았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안 후보님은 10여 년 동안 어떤 정치를 해오셨습니까? 말씀대로 보니까 결국은 뭐 검사하신 것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시켜준 그 일들 밖에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받아들이시네요, 항상. 네, 예. 받아들입니다. 예, 받아들이십시오. 자, 분당에서 당선되셨잖아요. 제가 굉장히 열심히 안 후보님 도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지원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별로 안 돼요. 2번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저희가 분당이 갑을로 돼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박원순 시장을 지지한 이유는 뭡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때 옆에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한다고 다 알렸으니까요. 지지 선언을 하신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지 선언은 하지 않았죠. 언론 보도 보면 그렇게 나오던데요? 그분이 안 왔으니까요. 탈원전 공약은 2017년에 내신 적이 반대입니다. 있습니다. 아니 2017년에는 그러면 탈원전 주의자였는데 지금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 그건 제가 독일에 가서 거기서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원전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랬는데 생각이 바뀌신 거네요? 네. 자, 지난번에 8월에 대통령께서 전화가 왔어요. 도저히 힘들어서 참 하기 어렵다. 그래서 총리로 올라오시면 책임 총리로 하겠다. 내정은 맡기고 외교 국방만 하는 게 그런 생각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시장으로 내려온 게 지금 2년 조금 넘었는데 올라가면 지금 되겠습니까? 꼭 하시려면 연말에 예산 통과하고 하십시오. 그때 또 하는 방식은 지금 여의도에 비서실장하고 의논을 하면 여의도에 소문이 나서 한동훈 대표가 반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통과되면 예산 통과되면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를 하십시오. 내 대선 포기하고 나라 안정을 위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께서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 온 가족이 다 동원돼서 당원의 익명 게시판에서 댓글을 달았는데 이거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한테 비판하실 일이 있으면은 그때도 절대로 댓글로 하시지 말고 저한테 전화하시면 저는 받아서 또는 만나자 그러면 제가 만날 테니까 절대 댓글은 다시면 안 된다. 저하고 우리 한동훈 후보하고 관계는 댓글 다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연락해서 보자 그러면 보기도 하고 또 전화도 통하고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댓글을 다느냐.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상력이 뛰어나시네요. 그리고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계엄은 피해 다니시면서 당 게시판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 보고 좀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아닙니까? 당대표든 누구든 당 익명에서 당원들이 비판하는 것 당연히 허용돼야 되고 그거 뒤 캐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되신다면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안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건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전쟁 같은 선거에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몰려오는 관세 쓰나미, 이 김문수가 당선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찾아가서 회담을 하고 반드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공직 43년째입니다. 그동안 선출직만 8선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했습니다.